3기 23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화면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이제 지분 매각하고요, 그다음에 전세권 매각입니다. 나와 있죠. 토지만 매각은 아마 우리 그 23강 1부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요, 지분 매각하고 전세권 매각, 전세권하고 지분 매각한 것도 이게 분량이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엄청 많은데 이거 다 말씀 안 드리려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생생경매 2부에 보면 실제는 지분 경매가 있어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리고 전세권 매각은요, 이게 잘 안 나와요, 경매가. 이게 이제 전세권 매각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뭐 공동주택인데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전세권 뭐 1억을 설정했다 이거죠. 1억으로 1억 설정했는데, 이게 전세권을 A가, 이 사람이 돈이 급해가지고 전세권이 자체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차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B라는 사람은요, 요 A 전세권에 대해 가지고 전세권부 저당권을 이런 거 설정해요. 그러니까 전세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다 이거지. 근데 B는 A 전세권부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설정 금액이 얼마다, 예를 들어 뭐 한 7천만 원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A가 말이지 B한테 돈을 안 갚는 거야. 돈을 안 갚아요. 그럼 B는 열받잖아요. 그죠? 열받는 게 B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전세권 이걸 담보로 잡았으니까 전세권부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B는 뭐다? B는 A 전세권을 임의경매 신청합니다. 임의경매 신청하는데, 예를 들어가 자기가 꾸어준 돈이 전체 이자하고 다 포함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요, 청구액이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7천만 원이 경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감정평가 금액도 그냥 7천 이렇게 표시돼요. 자, 그런데 보니까 7천만 원인데 이걸 내가 그 법원에서 평가한 금액이 1차 감정 가격이 7천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한번 유찰 돼가지고 20% 떨어진다면 2차가 보니까 얼마입니까? 5,600이죠. 그죠? 5,600만 원인데 이 날짜에 내가 만약에 운 좋게, 정말로 운 좋게, 이럴 리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이런 일 발생 안 됩니다. 정말로 운 좋게 내가 이걸 7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치자겠네. 7천만 원에. 그럼 7천만 원에 낙찰 받았으니까 B는 뭐다? 자기 7천만 원 다 가져가야죠. 그죠? 이거 막 C라는 사람 7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더라. 그러면 이 B는 뭐다? 자기 청구 채권이 7천만 원이니까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는데 C는 어떻게 한다? 자기 1억짜리 전세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7천만 원 던져가 1억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전혀 죽어도 깨나도 없습니다. 없다니까, 전혀. 왜냐면 이게 전세권부 건전한권자가 전세권을 경매 신청하였다 하더라. 이리와 있을 적에는 거의 막 95, 6% 막 질러버린다니까. 막 질러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다음 카페에서 활동할 적에 카페 회원분들과 같이 지분 경매 하면서 전세권에 간혹가다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낙찰 못 받았어요. 하도 질러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평가한 금액이 7천이다, 2차 기일로 5,600인데 내가 7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결국 뭐다? 전세권 양도 받는 거예요. 전세권이 매각 대상이니까 전세권 내가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7천만 원 주고 내가 1억짜리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야, 1억짜리인데 7천만 원 주고 가져오면 내가 3천만 원 벌잖아. 야, 그것만 단순하게 생각했다. 나도 또 눈탱이 밤탱이 된다니까 봐가지고.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토지, 지분 매각하고 전세권 매각에 돼가지고 이제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조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매각해가지고요. 여기 먼저, 안산 사건인데 2019 타경입니다. 2019 타경에, 이것도 아마 나중에 우리가, 2부에서 방송할 적에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사건들이 중복돼서도 이제 언급을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31 해가지고 요 보면요, 안산 사건인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번호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토지 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정보지를 봅니다. 그럼 뭘 봐야 되지? 매각대상물 확인하자. 매각대상물이 뭐지? 요거 보니까 토지 건물 뭡니까? 토지 건물 지분으로 나와있니? 어떤 건 토지 건물 지분이 아니고 일괄 매각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일괄 매각은 뭐다? 전부가 경매 나온 거야. 307호 전부가. 그런데
요건 보니까 토지건물 일괄 매각이 아니고 토지건물 뭡니까? 토지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 지분 매각이니까 307호 중에서 몇 분이 몇 하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분 매각인데 307호 중에서 지분에서 밑에 잠깐만 화면 조정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307호 중에서 지분 아이고야 조그만하다 그죠? 11분의 2 지분이 경매 남았어요. 11분의 2 지분이 경매가 나오니까 1차 보세요. 여러분들 2020년도 말이죠. 1차 기일날 3,280만 원인데 3,290만 원이 100% 써버리잖아요. 3,280만 원인데 3,290만 원에 이 날짜 두 명이 돌았는데 2등은 보니까 3,280만 100원 써버렸네요. 그러니까 막 10만 원, 건 10만 원 차이로 이게 그죠? 근데 봐가지고 이게 여기 이게 김모시 지분이 이제 11분 20분이 내용을 봐가지고요. 남모시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남모시라는 분이 낙찰. 예, 남모시잖아요. 그죠? 남모시라는 분 낙찰 받아가지고 타지분권자가 이게 11분의 9지분이잖아요. 타지분권자한테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걸. 팔아버렸어. 이게 이제 지분 경매 같은 경우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지분을 상대방한테 되판다. 아니면 또 지분을, 두 번째가 지분을 되산다. 내가 사는 거야, 지분 낙찰 받고 나서. 아니면 세 번째, 지분을 같이 판다. 공동주택이니까 전부에 대해서 같이 판다는 거죠. 아니면 네 번째,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요,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인다. 또 아니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상대방 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붙이고 내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접근 방법은 거의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접근 방법은. 그래서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분이 3,290만 원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죠? 3,290만 원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3,730만 원에 판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280만 원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기 어렵군. 잠깐만요. 3,730만 원에서 3,280만 원 하면요. 450만 원 남기고. 근데 450만 원 남겼다? 여기 또 나가는 게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하다못해 자기가 이 낙찰 받았으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든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제, 안산 지원이니까 안산 지원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말이죠. 차비 더 갈 끼고, 또 뭡니까? 점심때 배고프면 짜장면 사 먹어야 되니까 짜장면 값 더 갈 끼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자, 한양 아파트 307호입니다. 이거 제가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양 아파트 307호 나와 있네요. 여분노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양 아파트 307호입니다. 307호고요. 이거 지금 제가 언제 발급받았느냐 그러니까 9월 2일입니다. 2023년 9월 2일이면 아주 따끈따끈하죠, 그죠? 오늘 9월 6일이고. 근데 여기 보시니까 밑으로 이제 갑구로 넘어갈게요. 갑구야 빨리 나와라. 갑구야 여기 나왔네요.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쭉 나오다가요. 여기서 이제 소유권 이전이 권모시 앞으로 됐다가 이제 경정해서 권모시, 김모시 해가지고 11분의 9, 1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마도 이 주식회사 채권 추심 전문 LC 대부 이 회사는 이분에 대해 가지고 받을 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협의 분할이 위한 상속인데 이 양반이 다 가져가시니까 무슨 소리냐 말이지. 김모씨 이 사람도 지분이 있단 말이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소송해가지고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이렇게 11분의 2지분 이걸 띄어낸 상태에서 이 LC 대부에서 이 11분의 2지분을 경매를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11분의 2지분을 여기 나와 있잖아요. 5번 김모씨 지분 강제경매에서 LC 대부. 이 상태에서 말이죠. 이제 밑으로 좀 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여기 내려보니까 이 나와 있네요. 김모씨 지분 전부 이전에서 남모씨가 11분의 2지분을 낙찰받았잖아요. 그죠? 이분이 11분의 2지분을 보니까 3,29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그래서 남모씨 이 지분 전부 이전했죠? 이분이 아까 11분의 9지분권자예요. 이분한테 얼마에 팔았느냐? 3,730만 원에 팔았잖아요. 이거 보니까 450만 원 차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2020년 11월 달에 이전 등기 해가지고 2021년 그 다음에 1월 달이니까 과적
11월, 12월, 1월 한 두 달 하고도 한 20일 만에 따닥 넘겼는데 우리는 뭐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요거 믿어야겠죠. 믿어야 되는 게 3,730만 원 이것도 믿어야지. 그죠? 이거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고 나서 한 것이야. 근데 저 같으면 저는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한 두어 달 만에 경비 떼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여기 표면적으로 이렇게 금액만 봐서는 경비 떼고 하게 되면 한 200만 원 정도 남는 것 같아요. 하기서 뭐 200만 원도 돈이니까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이죠. 내가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지분 낙찰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타 지분권자한테 지분 나한테 팔아. 그래서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다시 자기가 지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수원지방법원인데요. 이건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 2011타경에 보시니까 1227호 해가지고요. 지분을 본인이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타 지분을 매입을 한 상태에서 지가 다시 그 전부 다 팔아버렸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네, 아파트인데요. 이 건도 보시게 되면 이제 나와 있잖아요. 토지 건물 지분 매각 이래 나와요. 지분 매각 나와 있고요. 지분이 몇 분의 몇이, 2분의 1 지분이, 우리 지분 매각이라면 이거 몇 분의 몇인지 그 지분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확인하시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 땡땡하니까 공동 입찰 같기도 하네요. 공동 입찰 같기도 한데, 여기서 보니까 1억 5,890만 원에 1억 5,890만 원, 이거 좀 한번 적어 놓을게요. 1억 5,890만 원에 두 사람이 응찰해가지고 76%. 지분은 한 70% 떼선해서 낙찰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뭔가 좀 남는 게 있지. 막 지른다고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맨날 말씀드려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온전한 부동산 같은 경우 막 질러야 괜찮습니다.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요, 질르지 마세요. 제가 왜 질르지 말라고 말씀드린지 압니까? 저도 제가 들어가서 낙찰 받으려고 그건 아니에요. 저 낙찰 안 받아도 되니까. 왜냐면 지분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처럼 해가 막 질러서 답이 나올 게 아니라니까. 지분은요, 낙찰 받았습니다. 이게 재수 없으면 말이죠. 비용이 산더미같이 들어간다니까. 또 재수 없으면 역경매 당해가지고 내가 뒤통수 확 두드려 맞아가지고 완전히 박살나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런 위험 요인을 감안해가지고 70% 떼선에서 이 제 희망적인 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인데 70% 떼선에서 써야 되는 게지. 그냥 막 어떤 분들은 지분인데도 막 100% 넘게 확 찔러버리고 막 그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봐가지고. 어쨌든 자,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1억 5,89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았는데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런 경우 보니까 이게 뭐 한이 뭐 은행인가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한에서 이분들이 조모시 지분에 대 가지고만 이분이 이 경매를 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일단 이건 말이죠. 여기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올라가 보면요. 뭐냐면요. 신봉마을 LG자이 1차 101동 1606호. 요 어떤 기부동만 보여드릴게요. 101동 1606호입니다. 1606호만 기억하시죠? 1606호. 1606호. 호수가 보면 여기 신봉마을 LG자이 1차 101동 1606호죠. 이건 좀 오래됐으니까 2015년도에 그래도 경매 사건 번호가 2011 타경인데 2015년도에 제가 발급받았으니까 한참 뒤에 이제 발급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구로 넘어갈게요. 얼구 하니까 어디가 버렸느냐? 잠깐만요. 얼구 하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2분 1 지분입니다. 2분 1 지분에 대해서 한 사람, 두 사람, 4명이 공동 응찰하셨네. 4명이. 예. 4명이 공동 응찰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신모시, 이분이 타지분이거든요. 타지분 전부는 뭐다? 이전받아서 누가? 이분이 한모시잖아요. 한모시 여기잖아요. 양말.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은 경매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 또 2분의 1 지분은 일반 매매로 가져가 버리고. 근데 보니까 2분의 1 지분에서 1억 3,670만 8,726원. 뭐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2분의 1 지분 낙찰 받은 것은 얼마에 낙찰 받았느냐 보니까 1억 5천 890만 원에 낙찰 받고 1억 3,600인 한 1억 한 4천 정도 1억 5천 8백이니까 1억 한 6천 하고 1억 4천 정도가 들어가면 한 3억 정도 뭐죠?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취득원가는 이제 3억 원 정도 보자입니다. 3억 원 정도 보는데 이걸 얼마 팔았는지 매각 나와 있, 이게 안 나와 있네요. 봐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네요.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이잖아요. 아까 4명이 공동입찰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양모 씨한테 팔았는데 얼마야? 3억 3,800만 원에. 그럼 결국 뭐 3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3,800만 원 어떤 수익이 생긴 거 아닙니까? 어쨌든 봐가지고. 2012년도 12월 달인데, 잠깐만요. 기간을 좀 보겠습니다. 2012년도 7월 달, 상당히 뭐, 초스피드로 진행했네요. 2012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예. 지분 낙찰 받았다 했을 때, 어쨌든 봐가지고, 팔든지 사든지 해가지고, 그랑땅땅땅 해가지고, 시간을 빨리빨리 단축시켜야 되는 것이 그냥 질질 끄면 그렇게 한 사람들 선수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2012년도 7월 달인데, 2012년도 11월 달에 타 지분을 매입을 했잖아요. 매입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완전체로 만들어 놔버렸어. 2012년도 11월 달에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2012년도, 이거 뭐, 11월 달에 완전체로 만드는 상태에서 12월 달에, 그 다음 달에 팔아버렸으니까, 7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8, 9, 10, 11, 12, 5개월 만에 3천만 원인데, 물론 네 사람이니까, 3,800만 원에서 네 사람 같으면 얼마입니까? 약 한 뭐, 4, 8이, 약 한, 인당 한 9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럼 4개월 만에, 수익이 인당 900만 원씩 생겼다면 이 나쁘지 않지요. 그래서 이게 지분이란 것이 지분을 내가 받은 거 팔고 아니면 상대방 지분 내가 사고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상대방 지분을 매입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뭐냐. 그러니까 이것도 메모를 좀 할게요. 이게 앞으로 이게 지분에 대해서 그 관심 가지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3기에서는 이제 우리 지분 강의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난 급해! 그러신 분들은요, 우리 채널에 보면 1기하고 2기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 영상물 보세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영상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지, 뭐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니 저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영상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많다 그러면요, 1기, 2기 라이브 방송은 옛날 거니까 3기 라이브 방송이 충실하시고, 근데 나는 빨리 지분 경매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2기 라이브 방송을 보시란 말이죠. 그죠? 그걸 천천히 보시면 된다니까요. 보시면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투자가 되는데, 왜들 그렇게 성질들이 급하신지 모르겠어. 천천히 보시라니까, 천천히. 그죠? 또 보니까 이번에는 말이죠.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상대방하고 말이지, 우짜우짜 싸움하다가, 우리 싸움하지 말자 하면서 둘이 손 꼭 잡고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그 공유부동산 전부를 같이 팔아버렸어. 잠깐만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면요. 공짜가 아마 공유자 같아, 공유자. 공유자 이번에 1억 9,400만 원을 썼다가 왜 대금 납부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안 하면 뭐 1,940만 원 떡 사먹는 거지 뭐. 근데 뭐 어차피 이게 지분 매각,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다 하더라도 1억 9,500만 원, 이번 또 불허가가 났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또 1억 9,520만 원인데 뭐 누가 이제 허가 나고 대금 납부해버렸잖아요. 대금 납부해버렸습니다. 대금 납부한 상태에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요 사건이 지분을 낙찰받아 같이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등기부등본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가 2020년 2월 3일자 공유자는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가 2020년 2월 10일 이전에 제출했으니까, 근데 본인이 1억 9,400인데 봐가지고, 왜 대금 납부 안 했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런 경우 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저는 이런 저당권이 먼저 뻑하니 설정돼서 이게, 표현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은,
역경매 안 당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우리 역경매 안 당하는 물건 골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당권 설정,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는 저당권 변경 등기, 예. 등기예규 뭐 411인가요? 그거 있어가지고 등기예규 411호 또 등기예규 1585. 이것도 나중에 우리 지분경매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당권 변경 등기 들어가고 나아가서 저당권자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 나중에 변경 등기된 저당권자 또다시 그 타 지분을 경매를 붙이게 되면 나는 저요해서 우선 매수권 행사만 끝나버리고. 그래서 이게 지분 경매가요, 약간의 자금적인 여유만 있으면요, 이게 참 하기 좋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아파트 맞아요, 아파트. 아파트만 하는데, 봐서 이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옛날에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있어요. 역세권의 아파트 몇 평이라 막, 뭐 예를 들어가지고 평당 말이지. 5천만 원에다가 30평형 같은 경우 막 15억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 가격이 있다니까요. 가격이 있는데, 근데 이 지분경매 같은 경우 때로는 어떤데 가격이 없어. 가격이 없다. 정가가 없어요. 그럼 뭐 내 부르는 게 값이라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이게 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거 카페 운영진 분 중에 한 분이 낙찰 받으신 사례인데 이것도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13분의 2 지분에 대한 빌라를 낙찰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뭐 200원에 300원에 팔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 그 부동산 일반 매물에서 부동산 저 중개업소에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격 정가가 가격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아파트 평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가격 정가가 없다니까요. 봐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다. 그러면 그 집에 어떤 나름대로 어떤 애환이 있고 추억이 깃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값이다. 그 값을 해가지고 일반 그 통상적인 어떤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기는 부동산 가격에다 플러스 알파 이게 무형의 어떤 가격 값어치지 않느냐. 지분경매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다 전국구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 전국구로 하더라도. 근데 지분 같은 경우는 제가 22강에서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이게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이게 요 한 케이스 같은 거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완전히 지분 낙찰 받아서 쌍코피 터질 수 있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저도 그 자료를 찾고 있는데 이게 제가 확신이 안 서요. 또. 확신이 안 서는 걸 제가 영상물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만간 오프라인 그 강의할 적에, 그때는 제가 오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서는 이제 극소수의 인원들이니까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오프라인 상에서는 극소수의 인원이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었을 적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유형의 물건들 몇 개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만 구한다 그러면 와 진짜 돈 벌기 쉬워요.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제가. 저는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 안 해요. 할 필요도 없죠. 거짓말을 제가 뭘 합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지분에 대해서 요것만 된다 그러면은 같이 지분을 투자했다 손치더라도 어떤 사람은 환하게 웃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을 하는 그런 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웃으면서 한 사람은 완전히 똥 씹은 표정하는 그런 케이스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죠? 어쨌든 여기 보시니까요 1102호입니다. 건영 아파트 7동이죠? 7동 1102호거든요. 1102호 해가지고요. 이것도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이 어디 갔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위로 올릴게요. 올려가지고. 건영 아파트 7동 1102호 맞죠? 네. 이건 2022년도에 발급받았네요. 2022년도에. 본 사건이 2019 타경이니까 한참 뒤에 발급받았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언제냐. 등기부등본 지저분하다, 그죠?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분 지분에 대해 가지고 8분의 1 지분입니다. 8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법인에서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았네요. 그죠? 법인에서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법인도 보니까 몇 개입니까? 아이고요. 법인 1개.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참, 이게 처음 봤는데. 근데 이게 4번 장모씨 지분, 잠깐만, 2분의 1이죠. 착각했네. 4번 장모씨, 이분 2분의 1 지분이네. 예. 2분의 1 지분을 네 사람이, 법인 네 군데에서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장모씨 지분 2분의 1 지분인데, 법인 하나, 그죠? 하나 있고, 또 법인, 전부 다 주식회사, 현강, 주식회사, 법인 4개에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입찰 들어갔다는 게. 어쨌든 이분들은 2분의 1에 해당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상태에서 보니까, 가처분도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 가처분하니까 공유물 분할 원인이라는 가처분에서 이게, 이제 지분 낙찰 받으신 분, 법인들이 이 사람들 다 가처분했는데 다 말소돼 버렸네요. 말소됐다는 것은 뭔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니까 나와 있네요.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해가지고요. 장모 씨한테 2021년 6월 30일 날. 그러니까 같이 판 거야. 그죠? 전원 지분이잖아. 전원 지분을 전부 다 이전했어. 6억 1,500만 원에. 그래서 잠깐만, 이게 6억 1,500만 원에 낙찰받은, 매각하였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낙찰 받아가지고, 이것도 문신의 폭이 좀 넓어요. 넓은데 단 뭐다 가지고 이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유형이 있다는 것이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가서 황소가 떨받으면요. 대가리 깨집니다. 대가리. 예. 지분 투자하셔가지고 표현이 좀 하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가리 깨진 사람도 많아요. 봐가지고. 그래서 대가리 안 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공부해야지, 공부. 그래서 보시니까, 잠깐 6억 1,5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6억 1,500만 원에 매각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보니까, 1억, 돈 벌었네? 1억 9,520만 원인데, 전체 자기네들 한 2분의 1 지분을 매입하는데 한 2억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죠. 근데 6억 1,500만 원이면요, 나누기 2 하면 얼마입니까? 3억 750만 원이네, 그죠? 각자 3억 750만 원씩 배분되잖아요. 자기네들 전체 1억 9,500 대비해가지고 2억이니까 경비 좀 더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쨌든 봐가지고 2억 대비 3억이니까 한 1억 정도 차익이 발생됐다. 이것도 이제 기간 한번 볼까요? 1억 정도인데, 잠깐만요. 1억인데, 이거 어디가 붙노?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이분들이 언제 2021년 6월 달에 팔았거든요. 2021년 6월 달에 법인에서 언제 2020년 6월 달에 시작해서 2021년 6월 달이니까 1년이죠. 딱 1년 만에 1억. 근데 법인이 4군데니까 2,500만 원. 어쨌든 세금은 제가 여기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간혹가다 이 영상물 밑에다 세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건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세무 전문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우리는 이게 지분 물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지, 요거 낙찰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고요? 그거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시적인 부분은요, 그 세무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 말씀 틀렸습니까? 저는 틀린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같이 팔고. 또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지분을 입찰 들어가라는데,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매 정보지를 딱 봅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네. 안 들어가야지. 그런 마인드 가지지 마세요.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든지 말든지 물건 괜찮으면 다 써요. 막 많이 써라니까. 한 10번 써요. 10번 쓰면 하나 내지 둘 정도 걸린다고. 요거 다 가려가지고, 요거 봐라, 요거는, 이거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 행사 안 했으니까 입찰 들어가고 간다 해가 내가 낙찰 받을 확률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구나. 알았어. 네가 한 거하고 내가 입찰하는 거, 나 별개야. 입찰하니까 공유자가 줘요 해서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끝나고 어떻게 집에 가야지, 뭐.
법원 경매는 저는 제가 볼 땐 그런 마인드로 법원 경매 물건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39,305호. 경기도 부천시 이거네요. 원정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인가요? 아파트네요. 아파트인데 이게 또 보니까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잖아요. 지분 전형이 2.49평하면 막 지분이 얼마인가요? 이것도 지분 몇 분의 몇인지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죠. 아이고야 6분의 1이네 그죠? 6분의 1 지분입니다. 6분의 1. 6분의 1 지분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이죠. 이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2020년 8월 25일이잖아요. 2020년 7월 7일 달에 이게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입찰도 갔다가 이 양반 대금 납부 안 해가지고 196만 원 떡 사먹고 그 상태에서 보니까 2020년 8월 25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2020년 9월 15일 이전이죠, 그죠? 뭐 정모시 이분이 공유자 같아, 공유자. 예. 이분이 보니까 아니 자기가 공유자인데 아니 이 날짜 최대 가격이 1,960만 원인데 왜 2,400만 원 써버려 이 바보 뭉텅구리 하냐? 아니에요. 요 한 명이 이 사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유자가 8월 25일 날 보면 법원 문건 접수내 보면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다는 게 나와 있단 말이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 그냥 입찰 들어가는 거야. 봐가지고 들어가가 얼마 썼어? 2,470만 원 써버렸어. 써버렸다 이게. 쓰니까 그때 가서 정모시 공유자가 말이지 이 날짜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으니까 집행관이 물어봅니다. 공유자 나오셨나요? Yes, sir. 그러면 이 사람이 2,470만 원에 입찰 가격이 제시했는데 이 금액으로 네가 우선 매수할게요. Yes, sir.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럼 이때는 뭐다? 공유자 이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입찰을 한 이 사람이 차순위 매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적에 뭐다? 이게 입찰을 한 사람이 차순위 매수인으로 지위가 강제적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관이 물어봐요. 이 입찰한 사람 차순위 신고할 거야? 아이,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러면 본인은 차순위 신고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봐가지고 미래는 아마 할게요.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순간에 입찰 보증금은 법원에다가 이제 납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 납부하면은 그때 가가지고 입찰 보증금 되돌려받고 땡땡땡 끝나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건도 보면은 지금 잠깐만요. 이게 어디 갔나요? 2020년 8월 25일이네요. 2020년 8월 25일 날 해가지고 2020년 8월 25일이잖아요. 공유자 정땡땡,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뭐 우리 이건 입찰하기 전에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조금 전에 보니까 이 물건 정땡땡 씨가 이제 낙찰 받으셨단 말이죠, 그죠? 낙찰 받아가지고 여기 정땡땡 씨 낙찰 받았다 이분, 그죠? 이분이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전형적인 역경매입니다. 이거 못된 사람 만나면요, 이게 지분 낙찰 받았다고 완전히 꽈배기처럼 인생 빽빽 꼬이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지분 경매는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시 넘었네. 요거 전세권 매각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9 타경에 101853 부산광역시 검정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검정구 서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네요. 아파트인데, 여기, 보면요. 이 보시게 되면요. 토지 건물 일괄매가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 보세요. 이게 경매 정보지. 이게 경매 정보지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된다니까. 전세권, 서모 씨가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정말 소유자도 서시네. 전세권자도 서시.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지가 지 건물에 대해서 지가 전세권 설정할 리는 없을 것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요.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이분이 서모 씨죠. 그죠? 서모 씨인데. 전세권이 보니까, 어디가 붙노? 전세권자는 틀리죠. 소유자 이름 틀리죠. 그죠? 틀려요. 이 상태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세권을 담보로 잡고 전세권부 건전한권입니다. 누가?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서 이 양반이 전세권자니까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5번 전세권 임의 경매 개시를 전세권이 매각인데 근데 토지금은 일반 매각이라고 부젓이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참네. 이런 식으로 이 정보지를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건 같은 경우 보면요. 전세권 설정 금액이 1억 3천만 원이죠. 근데 전세권 뭐 저당권 설정 금액이 또 1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고려 저축은행에서 전세권을 경매를 붙였는데 청구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보자 이거죠. 청구액은 얼마냐 그러니까 1억 4백이잖아요. 그죠? 1억 4백입니다. 감정가 1억 1,500만 원이네. 이 보니까 아마도 이 동네 전세 시세가 조금 이게 다운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요거 토지금은 일반 매각이 아닙니다. 전세권 매각이 전세권. 전세권 매각인데 그러면 감정인이 현장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전세 금액이 보니까 1억 2,500이야. 그럼 1억 2,50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1억 2,500만 원인데 이걸 누가 1억 2천만 원에 1억 2,011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요, 전세권 양도해가지고 양도로 받습니다. 근데 얼마짜리? 1억 3천만 원짜리 전세권을 양도로 받아버린다고. 1억 3천만 원짜리 전세권 양도를 받는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전세권 같은 경우도 제가 나중에 또 관련 부분 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세권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전세권이 첫째 뭐냐면은, 전세권의 설정 순입니다. 이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아파트인데, 예를 들자면요, 첫 번째입니다. 저당권 설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전세권 설정해 버렸어요. 근데 전세권 저당권에서 담보 잡았는데 전세권이 이게 경매에 넘어왔단 말이죠. 경매에 넘어오니까 좋습니다. 1억 3천만 원짜리를 내가 1억 2천만 원에 낙찰 받아버렸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어쨌든 이걸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다더라 누가 이거 편의상 갑으로 할게. 갑이 이제 1억 2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뭐다? 이 전세권 1억 3천만 원 자기가 양도로 받습니다. 전세권 양도로 받는데 그럼 1억 3천만 원짜리 전세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인데 내가 어디서 이제 공부했잖아요. 아파트인데 전세권 설정했네. 그럼 이게 단독주택처럼 말이지 보증반환 청구 소송 필요 없이 막바로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확 경매를 붙일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이번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니까 전세권자로서 이제 토지건물에 대해서 일괄 매각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뭐 주소들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면 여기 1등, 여기 2등, 전세권 여기 3등이 돼버리잖아. 근데 보니까 경매 결과 보니까 1등, 2등 싹 다 가져가 보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땡 한 푼도 배당이 안 주어져 버리고 엄마이야 해가지고 1억 2천에 낙찰 받았는데 경매로 붙였는데 보니까 나한테는 이런 땡 한 푼도 빵원에서 배당이 안 주어져 버리네. 그러면 전세권 매각 낙찰 받았다가 앉은 자리에서 한 입에 그냥 1억 2천만 원 톡 털어넣어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있어서는 전세권이 경매가 되었다 했을 때, 왜냐면요, 전세권을 내가 양도로 받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권의 금액을 온전하게 나한테 순수히 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 준다 했을 땐 경매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준다 했을 땐 경매를 집어넣는데 이 사건이 그렇게 됐다니. 자, 보십시오. 잠깐만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보십시오. 부산 성지아파트 101동 1310호입니다. 1310호로 이제 이게 누가 낙찰 받았었는데, 아마도 집주인이 안 줬던 모양이라 1310호입니다. 1310호 해가지고요, 2020타경에, 이게 그때 또 경매에 넘어왔다니까요. 2020타경에 5852. 이 부산 성지아파트 101동 1310호잖아요. 이 양반이 전세권, 1억 3천짜리를, 1억 2천만 원에 낙찰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유자고. 그러니까 청구액이 얼마입니까? 자기가 1억 3천이자면 전세권 1억 3천만 원 양도를 받았으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건 이제 1억 4,720만 원에 낙찰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1억 3천만 원 전액 다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럼 자기는 어떻게 1억 2천만 원에 낙찰 받았고, 여기서 이런저런 비용 다 해가지고 1억 2천 1억 2천 한 300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죠.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벌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전세권이 선순위니까, 이건 같은 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김모 씨 이분이 낙찰 받아가지고 전세권 낙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경매를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니까
등기부등본 잠깐 보시지요. 등기부등본의 얼굴로 넘어가면요. 얼굴로 넘어가니까 전세권 해가지고요. 이거잖아요. 이거 5번 전세권. 이게 5번 전세권이 1억 3천만 원인데요. 여기 밑으로 내려갑니다. 5번 전세권 이전이죠. 5번 전세권 이전이잖아요. 김모, 딱 광주 사람이 와서 낙찰 받아 가셨네. 예, 이게 전세권을 임의경매라는 매각으로 본인이 이제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죠? 전세권에서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전세권 낙찰 받고 나서 다음에 얼굴로 넘어가니까 여기 또 이분 딱 나오잖아요. 김모 씨, 광주. 그러니까 낙찰 받아가지고 전세권을 먼저 순서가 보니까 전세권을 낙찰 받습니다. 그 다음 전세권에 대한 양도를 받는다 말이죠. 등기를 해요. 근데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는 거야. 안 주니까 공동주택이니까 전세권에 기한 이때는 이분은 뭐다? 토지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조금 전에는 전세권 매각인데 전세권 매각에서 시작했다가 토지건물 이제 요거는 맞아요. 요건 맞습니다. 토지건물 일괄 매각을 해가지고 누가 1억 4,700을 받아가니까 자기는 1억 3천만 원 가져가고. 근데 전세권은요, 제가 아마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 안 나오고요. 나온다 손치더라도 너무나도 사람들이 막 질러버려. 이 사건을 지금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 테니까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더라도 제가 안 삐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괜찮습니다. 2015 타경에 152호 이게 뭔가 이게 안양 사건인데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게 전세권 매각이네. 매각. 이게 뭐냐면요.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말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 보면 전세권은 우리가 전세권뿐만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금전을 차용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봐가지고 이제 임차인하고 소위 대부업체하고 간에 어떤 차용증 쓰고 금전 소비 대차 해가지고 그러나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내용증명을 발송을 해요. 나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대부업체 누구누구한테 양도하였음을 알려준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용증명을 집주인한테 발송합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은요 그런 내용증명 받잖아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잖아요. 임차인이 전세금 줘요. 그러면 했다 하면서 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대부업체 빨리 와. 임차인 너 와요. 3자 딱 대면한 상태에서 대부업체에다가 그냥 전세금 주고 땡땡 끝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건 같은 경우 전세권을 담보로 잡았는데요. 얼굴을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패턴 똑같아요. 전세권인데 2번 전세권 설정하고 2번 전세권 가압류를 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김모 씨가 전세권자 김모 씨인데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 건 같은 게 이게 또 등기부등본이 조금 부실한 것 같네요. 잠깐만요. 이게 이 상태에서 일단 전세권자가 이제 이미 전세권자 임의경매 신청한 사건이네. 이건 뭐 전세권 매각이 아닌가요? 이거 전세권 매각인데 이거 왜 이러지? 전세권 매각이 너무 맞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이 좀 부실해. 전세권 실정에 전세권 매각을 해가지고 이 전세권부 저당권자가 이랬듯이 이제 전세권을 이제 임의경매 신청을 한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전세권 설정 금액이 5,500이잖아요. 5,500만 원인데 이 남는 게 없다니까. 5,500만 원인데 이게 감정가 5천만 원이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감정인이 현장 나가 조사해 보니까 전세 시세가 5천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5천만 원 평가한 겁니다. 근데 이걸 봐가지고 유모 씨 하는 사람 4,710만 원에 썼다? 5,500짜리인데 5,500짜리 전세인데 5,500 맞죠? 또 5,500만 원 전세금액 5,500만 원인데 5,500만 원인데 5,500 해가지고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4,710만 원 낙찰 받아가지고 5,500짜리 전세권을 양도를 받아요. 양도를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받아. 우리 조금 전에 그 부산 사건처럼 말이죠. 전세권 낙찰 받으신 분이 직접적으로 그 전세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요거 등기부등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네,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세권 소유권 이전해가지고요.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전세권 경매 신청하는데 여기 전세권 보면요. 전세권 이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제 여기 이제 원인은 기타로 인한 매각인데 경매라는 매각이죠. 이분이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이제 전세권 이전에서 양도를 받고, 그죠? 양도를 받고 아마도 이번 전세권이 말소됐다는 거 보니까 해지를 원인해서 말소된 거 보니까 원만하게 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고 이제 끝났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분량이 많아가지고 조금 말씀 속도를 빨리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또 나중에 어차피 우리 또 나와요. 나오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냐 하니까 이게 매각 대상물 확인해가지고요. 이제 토지 건물 또 토지 지분 전세권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또 언제입니까? 9월 8일 날에는요, 배당 요구 종기일 확인하자. 요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의가 다 경매인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입찰 참여하실 적에는 뭐 복잡한 거 안 하거든요. 이게 주거용 부동산인데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에 따라가지고, 때로는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언제 하였고, 배당 요구를 하였고, 안 하였고요. 요런 관계에 따라가지고요, 낙찰자가 때로는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가지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시간을 상당히 많이 오버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열공하십시오. 돈 버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열공하시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공하셔가지고요, 부자 엄마, 부자 아빠 되시길 정말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